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알트코인 리플의 가장 큰 소식 중에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긴급하게 한번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리플 소식 나오기 전에 변화 추이가 먼저 나왔는데요. 이런 것도 유심히 좀 잘 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가 정말 중요하는데요. 도미넌스가 먼저 움직였고 도미넌스 추이에 따른 알트코인 쪽으로 많이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해당의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 통로가 상당히 제약적인 측면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풍차 돌리고 또 풍차 돌리는 효과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 51% 정도인데 지금 50%, 1% 정도 가지고 무슨 그런 난리를 보여주고 있냐라고 했지만 전체 비트코인 시총 대비 1%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한때 또 USDC만 보아도 이게 언제 올라갈지 아닐지 분명히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 USDC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테더는 상대적 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USDC 잘 보는 습관 분명히 길러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게을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충분히. 그리고 이제 투르 USD가 점차 좀 힘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도미넌스 추이로 인해서 먼저 시작했는데 분명 어떠한 뭐 중요한 소식이거나 뭐 어떠한 이슈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또 리플의 대형 호재 소식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토레스 판사에 따른 판결 내용이 나와주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플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놓고 내린 판결은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과 리플 측의 주장 모두 일부분이 반영을 했다. 제가 실시간에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리플 유튜버 분들은 아주 그냥 리플에 있어서 내 지금 물려져 있는 유저분들의 다독임과 더불어 이 감성을 메꿔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자는 이 내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심리적인 사람들은 굳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쪽은 말 그대로 동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 조금만 약점이 보이면 거기를 휘벼 파는데 집중적으로 공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객관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반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반은 그래도 좀 양보가 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주 유리하고 아주 많이 좋은 효과가 나왔다라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양측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인용되고 또 기각된 셈이다. 증권법 5조를 위한 미등록 투자 계약 제한 판매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이 돼서 이건 아직 남아져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판매 부분은 우리 딴지 걸리지 않겠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리플 판결에 따른 가져올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알트코인들의 매우 좋은 판결이고 리플에게는 의외로 큰 승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대적 해석을 다 해보고 해석적 관계도를 보았을 때 알트코인에게 더 많은 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판매 모금은 증권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악재로 아직은 남아져 있고요.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는 세 번째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 세 번째 충족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 하위 테스트 관계가 총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겠는데요. 간단하게 돈이 되냐? 뭐 드라마 뭐 멘트 같죠.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게 되냐? 투자에 따른 이익이 기대할 수 있냐?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증권법으로 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했고요. ICO 부분 뭐 이런 쪽에서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오더북을 통해서라면 괜찮다라고 조건을 붙였고요. XRP에 사용한 타인에 대한 투자
보조금, 임원에게 송금하는 것도 그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표준 판매의 공식적인 배포 프로그램을 갖춘 인물 책임자가 있는 보다 집중식 재단 중에 하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증권이 아니라면 거래소에 통해 판매되는 건 거의 없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기간 프라이빗 라운드 OTC를 하지 말 것, 그리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고 기본적 프로토콜을 통해 배포하고 그래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리플의 그 다음 누가 될 거냐, 누가 수혜를 많이 받을 거냐, 이 중간에 있었던 거래소의 양대 거래소의 파워에서 이 중간에 껴져 있는 애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같이 띄워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때 지금 리플이 뭐 장중 9%대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했던 건 언젠가는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돌파를 어느 정도 다시 수렴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패턴이 좀 보여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뭐 아무래도 악재가 조금 더 남아져 있는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솔라나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솔라나가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만간에 FTX 2.0 조만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돈 받을 것도 이제 곧 들어오고, 그리고 이번에 증권성 판명 부분에도 솔라나 상당히 많이 좀 처맞기도 했었죠. 그런 측면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좀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다음으로 크라켄, 리플 재산장 여부, 그리고 리플의 코인베이스 측면에 따른 또 재상장 여부, 이 재상장 일정 시간을 잘 맞춰서 한 번 더 해먹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지난 24시간 동안 업비트 거래량 전 세계 1위를 먹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제일 많이 리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리플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박수를 많이 쳐주고 막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투자라는 건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해도 객관적이지 못하면 투자라는 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내 것만 안 가고 가면 그거 그때 과거 패턴에서 내가 어떤 것을 놓쳤는지, 어떤 게 먼저 갈 거고 이게 후순위인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있는 목표 수익률을 보고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려되는 이야기도 같이 나와 주었는데요. 패러다임 이사가 미 법원 토큰 증권성 판단 사실관계 상황 고려하고 있다. 사실과 상황의 판단을 하고 있다. 당연히 판사는 사실과 상황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어그로 끌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법원은 XRP 자체를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라 때로는 증권에 때로는 비증권에 해당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보았을 때는 아직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기사가 하나 더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리플이 반쪽밖에 승리하지 못한 이유, 하이빗 테스트 필수 요소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대표적으로 리플 측의 필수 요소의 주장은 완전히 기각을 시켰다. 리플 측의 증권성 판매를 위한 하이위 테스트 필수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투자라는 점에서 투자자를 권리에 구성하는 투자자 발기인 계약, 그리고 이익을 위한 발기인 판매 뒤 특정 행동을 취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자금을 받아서 보상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나눠 가질 권리. 그러나 판매 과정에서 이 같은 요소들은 없었고 하위 테스트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위 사건 이후 75년 넘는 증권법 판례에서 법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필수 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투자 계약의 존재를 인정을 했고, 최근 이 분야에 발생한 디지털 사건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토레스 판사는 과거의 ATB 코인 사례를 예시를 들었다고 합니다. 리플과 유사하고 관리하는 거래에 파생된 이익의 비례에 따라 배분과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공식화된 이익 공유 메커니즘에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판결 내용을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성 여부에 어느 정도 매우 좋은 소식이 나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남아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여기서 상장 여부 나오면 그것만 잠깐 먹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트코인에 따른 흐름에 추가적으로 누가 사줄 수 있는 대상적 여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도미넌스가 내려와서 반사적 이익을 해서 풍차 돌리기 효과로 인해서 올라갔다라는 것과 지금의 USDC 물량도 생각보다 좀 들어왔지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야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지금에 있는 상황이 여기에서 조금 더 가려고 하면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외부적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라. 그리고 이번에 ATB 코인 하이 테스트 19년도 4월 달에 있는 내용 그냥 좀 읽어봤는데 그냥 내용은 리플 내용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판결을 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쁜 소식보단 더 좋은 소식이 많아서 리플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더 미소를 더 지어도 되고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리플이 얼마나 더 많은 성장 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측면은 여기서 그러면 가격적인 패턴 곡선에서 더 많이 성장을 해주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에스크로 물량 대비보다 더 매수를 해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많이 있어야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기본 법칙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다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요. 그건 여기 대상이 없는 위믹스는 좀 다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하이위 테스트 부분에 불리한 요건에 이번 리플 내용이 나와줌으로써 위믹스는 조금 더 안 좋은 패턴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 사항에 부합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